3월 13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4.10 총선 예비후보 개별 대담, 경주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신 이유,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뭐 출마의 변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말을 좀 더듬하는 거 이해를 좀 해주이소. 그 경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껏 살고 있고 앞으로도 경주 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경주 시민이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궁극의 어떤 그 생각이 있어서 네, 출마하게 된 거고,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거냐? 이거는 경주는 그 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 보수성이 짙다 보니까 네, 기득권 세력들의 1%도 상위 1%도 안 되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자 해야 되나? 그러려면 우선 뭐 지금 이 무도한 정권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단축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크거든요. 네, 임기 단축을 하는 데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예,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경력을 위주로 예, 본인 소개 그리고 본인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시의원, 경주 시의원을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물론 낙선을 했지요. 점수차 엄청나게 차이 나게 낙선을 했고, 제가 시의원 4년을 하면서 경주 시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5분 발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저런 걸로 제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주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어느 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음, 하고 경주에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뭐 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저도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다가 시민운동으로는 어떤 변화를 주기가 힘든다. 그건 제도권 안에 들어가가 뭐 조례를 내거나 법안을 바꿔야 네, 이제 그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어떤 혜택이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시민들의 생각을 제가 잘 알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데 뭐 제가 경주 사람이라는 거, 그 누구처럼 강남에 집이 있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경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 갖고 계신지 그리고 주된 것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경주는 뭐 오래된 관광지인 건 분명하고 네, 천년 고도 수도인 것도 분명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물에 대한 어떤 부분, 유적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는 문화재 보호법 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짓기 위해 특파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뭐 개가 조각을 하게 나오면 네, 그 비용을, 발굴 비용을 그 땅 주인이 다 져야 되는 이런 참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걸 네, 이제 특별법으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이래 규제를 좀 풀어놓는 어떤 네, 뭐 법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아름답고 좋은 경주에 원전이 6기가 네, 있습니다. 원전이 6기가 있는데 2019년도 지진이 강도 5.8 지진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원전이 6.5의 강도에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답니다. 근데 이 5.8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6.5의 지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원전이 잘못됐을 때 한 개라도 네, 그건 진짜 엄청난 참 그런 재앙이 올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특히 그랬을 때에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그거를 우리 경주 시민들이나 또 경주를 그 중심으로 인근 한 300만 되는 뭐 울산 북구나 부산이나 또는 뭐 포항도 다 포함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의 그 대피 요령이나 뭐 이런 거를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그
재난 안전 교육센터 네. 예, 이런 걸 한 게 지하가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원전에서 나오는 그 세수 그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1년에 한 180억 정도가 한수원에서 이제 경주시에 내는데 그 돈이 특별회계로 잡히는 돈이거든요. 네. 그 돈을 뭐 한 몇 년 모으면 한 500억 정도 준비를 하고 또 난거지 부분 뭐 제가 대충 한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국비로 한 1,000억 정도 땡겨갖고 그래 하면 그건 충분히 안전재난 뭐 교육센터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고 시민들이고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분들이고 교육을 그 받게 하는 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그런 것도 저 공약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공약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지금 뭐 그런 이야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된 것들로 문화재 관련법을 규제 개혁하겠다. 예, 그리고 예. 재난 안전 교육 시설 만들겠다라고 예, 예,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번 선거를 좀 보면 당초에는 음. 민주당이 많이 앞서다가 당내 개파 간의 갈등으로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이런 당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본대 이제 민주주의는 시끄럽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딱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먼저 제가 서두에 먼저 던지고 그 말을 좀 이렇게 풀어본다면 네. 민주당 공천은 개혁 혁신 공천이고 국힘당 공천은 제가 보기에는 입틀막 공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그 현역 그 교체 지수가 억수로 높잖아요. 지금 50% 이상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사실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번에 공천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놓으니까네 그게 안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번 민주당 공천은 자 선거라는 게 이거잖아요. 어떤 상점에 좋은 상품을 내놓고 유권자들한테 네. 이거 사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민주당에는 이번에 좋은 상품을 내기 위해서 좀 흠달이 있는 거 이런 걸 좀 쳐내는 작업을 한 거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걸 했는데 국힘당은 김건희 특별법 그 상특검을 막기 위한 그게 뭐 대체적으로 저는 그게 그렇게 좀 이렇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던데 제 의견을 막기 위해서 현역을 전혀 손을 안 댄 부분이 있잖아요. 그 현역에 이분이 여기 나간다 하니까네 여기보다는 당신은 요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듯이 하고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뭐 얼마 전까지는 민주당이 폭망한다 뭐 공천이 뭐 이재명 당대표의 사천이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갈수록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은 개혁 공천을 하고 있고 국힘당은 입틀막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어느 상품이 더 나은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걱정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지지율이 또 지금은 또 받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뭐 곧 뭐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제가 이제 첫 출마 이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생이 지금 말도 안 되게 힘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거리에 나가고 우리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만나보면 아 진짜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네. 엄청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고 또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솔직히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 도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나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거에 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거 저런 걸 봤을 때 이 정권을 또 3년을 더 이어준다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이번 선거는 그거잖아요. 정권 심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심판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지극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유는 뭐 아이고 잘 아실 거 아닌겨. 뭐 근데 제가 뭐 그 이야기를 왜 다 일일이 하겠습니까? 예. 네, 지금 경주시 선거구는 또 상대가 삼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인데 예. 그럼 어떤 선거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가요? 삼선 의원이 이제 김석기 의원이죠. 그 김석기 의원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용산 참사 주역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는 분인데, 그 김석기 의원 캠프에서는 삼선이 힘이 있는 그 의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삼선이라고 다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힘이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국회의원이 힘이 있어서 그거를 시민들을 위해서 그 힘을 쓰면 그거는 정말 괜찮은 건데, 국회의원이 힘이 있다고 해가 자기의 어떤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삼선 의원이라는 거에 대한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그게 좋은 어떤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지 같으면 뭐 아이고 뭐 삼선대가 뭐 잘해보소라고 하겠는데, 그분이 8년 동안 해왔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시그널을 받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선거 전략은 서민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같이, 저는 그냥 이웃에 있는 동생이고 형이고 아저씨고 그분들의 어떤 정서나 생각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 항상 제 개인의 어떤 그 영리 뭐 이렇게 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그 복리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읽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게 제가 선거 전략으로 쓰고 있는 그 방법입니다. 예.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에 출마하는 그 후보자는 어떻든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게 그 유권자들한테 대한 A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주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득표율이라도 30%에서 뭐 40% 이렇게 올려주면 선출된 그 공직자가 위에 공천을 주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눈치를 보는 그런 그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저는 항상 제 앞전에 누구 말 따나 제 앞전에 시민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어떤 영리보다는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다 안 되면, 당선이 안 되면 득표율이라도 높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힘당의 그 수십 년 동안 국힘당만 찍어줬던 그 아성이 무너집니다. 제가 바라는 그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10 총선 예비후보 개별대담. 오늘은 경주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